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아마 편안하게 보내지 못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 월요일은 지지부진했다가 화요일은 반등을 했다가 다시 수요일은 하락을 하는 것일까요? 간밤에 이루어진 갑작스러운 하락에 놀라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참 지지부진한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부정적인 소식 또한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50% 급락을 야기했던 패턴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정확히 어떠한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50% 급락을 야기했던 하락 패턴이 오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누냐 비즈니즈의 분석을 인용, 좀 이름이 귀여운 것 같은데 무튼 비트코인 주봉 차트에서 앞서 50% 이상의 급락을 야기했던 하락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 26일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이제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대 USD 주봉 차트 기준 20주 이동평균과 50주 이동평균이 모두 하방을 향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비트코인 기준 2014년 말과 2018년 말 딱 두 번 발생을 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이다. 앞서 두 번의 패턴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50% 이상 급락을 했다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가격에서 50% 하락이라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2만 달러 이하까지 하락을 한다는 것인데 이건 생각만 해도 참 아찔한 가격대이죠. 하지만 과연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이 나아가는 방향성과 국제사회의 움직임들을 보았을 때 2만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와는 정반대로 특정 가격대를 넘는다면 다시 한번 강세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47,000달러 돌파 시 강세장 전망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투데이가 블록웨어 애널리스트 윌 클레멘테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비트코인 기준 47,000달러를 돌파할 경우 강세장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단기 보유자의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전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단기 홀더들의 평균 매수가는 47,000달러, 장기 홀더들의 평균 매수가는 4만 달러 부근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전망과 더불어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에 대한 분석 또한 나왔는데요. 약 59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마이클 반데포프의 경우는 이더리움이 3,400달러를 다시 테스트할 준비가 된 것 같다. 3,400달러를 돌파하면 파티타임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의 가격 대비 47,000달러, 3,400달러, 그리고 50% 하락한 2만 달러까지 다소 뭉뚱그려 말한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겠는데 이 단기 방향성, 즉 가격의 변동성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죠. 이 단기 가격 분석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견해를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 전달해 드리기는 하지만 이러한 의견들은 그냥 참고 정도로만 끝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정확한 가격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런 것은 이제 워렌 버핏의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맞춘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불렸지만 최근 들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용 빈도가 조금은 줄어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금이라는 용어인데요. 실제로 금과의 상관관계가 역대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팍스골드와 암호화폐 90일 상관관계 개수가 이제 역대 최저치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가 코인 매트릭스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물리적 금으로 뒷받침되는 팍스골드와 암호화폐의 90일 상관 개수가 이제 마이너스 0.4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제 팍스골드 간 60일 상관 개수는 이달 초 역대 최저치인 마이너스 0.5를 기록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 노엘 에치슨 이제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 인사이트 총괄은 최근 비트코인과 거시적 주가 지수와 상관관계가 밀접해지고 있고 가치 저장의 수단이 아닌 위험 자산으로서 행동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며 시장이 추가 인플레이션 도래 및 유동성 축소 영향을 소화함에 따라 향후 가격 변동이 커질 수 있다 전망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인플레 해지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실패했다는 평가는 섣부르다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에치스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가격은 시장 심리를 반영하는 주요 지표이나 이는 주로 단기 트레이더에 의해 주도되며 온체인 데이터로는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의 수단 및 장기 보유 자산으로서 평가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말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현재 주식과 비트코인 간의 상관관계의 경우는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빅테크 주식들과의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관 자본과 고액자산가들의 자본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정도로 유입이 되어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확실히 암호화폐 시장이 초기 시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흘러 비트코인이 글로벌적으로 더욱 채택이 되며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금들이 몰려든다면 이러한 주식과의 높은 상관관계로 위험자산이라 평가를 받지만 어느 한순간에 디커플링이 이루어지며 크립토 시장만의 길을 개척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의견에 힘을 실어줄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2021년 암호화폐의 역사 그리고 화폐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12,000년 화폐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소식임에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었죠. 이 소식이 나오고 각계각층의 의견들은 극명하게 나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의 경우는 거의 규탄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취소하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진보의 발걸음이라며 축제 분위기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연도 2022년도 또한 엘살바도르와 같은 사례가 탄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와중 얼마 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겠다는 법안이 의회에서 추진되며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암호화폐 전담 규제 기관을 신설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암호화폐 전담 규제기관 신설 추진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재무장관의 경우는 암호화폐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주 상정된 관련 법안에는 암호화폐 전담 규제기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현재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아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국가가 익숙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 또한 이제 법정화폐 소식이 나오면서 처음 접해본 국가인데 인구도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될 만큼 작은 국가이죠. 하지만 이러한 작은 국가들에게서 소식이 나왔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 2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지정된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2년도 아니죠. 1년 전만 해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라는 이제 작은 국가에서 쏘아올린 공은 중남미를 비롯한 중앙 정부가 무너진 국가, 자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며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는 국가에게 대안으로서 선택을 받고 있죠.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후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이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금융 선진국들 또한 이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무시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죠. 얼마 전부터 또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도는 올라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규제 방안들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이 시장의 트렌드, 물결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기관 투자자들, 고액 자산가들, 심지어 국가의 공적 자금들까지 몰려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힘을 실어줄 만한 놀라운 소식이 오늘 새롭게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401K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 단어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의 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의 퇴직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가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반길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100% 믿기 때문이죠. 이에 참 놀라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401K의 투자 옵션으로 비트코인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CEO 퇴직연금의 비트코인 투자 옵션 추가 예정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유명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 앤서니 스카라무치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퇴직연금 플랜에 비트코인 투자 옵션이 가능해지면 그 즉시 스카이브리지는 이를 제공할 것이다 밝혔다고 합니다. 자사 퇴직연금 플랜에 비트코인을 포함 피고용인은 퇴직금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미 대형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가 퇴직연금 401K 계좌에 비트코인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옵션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으며 12만 BTC 이상을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이미 해당 플랜에 서명한 상태라고 하네요. 참 놀랍습니다. 이제 국가의 공적 기금, 그것도 401K에 비트코인이 포함된다라는 사실이 이 시장의 성숙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지난 2021년 미국의 연기금 소방관 펀드 또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직원 공제회 또한 비트코인 ETF를 매수한다는 찌라시가 돌았지만 말 그대로 이 찌라시에서 멈춰서서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이 글로벌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나온다면 다른 서방 국가들에게 또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이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 것인지 이번 연도 말 2022년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적으라고 할 때 이번 401K 소식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최근 트위터의 인수를 확정지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리플의 CTO이죠. 이 데이비드 슈왈츠가 이에 대한 코멘트를 남겼다고 하는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무슨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CTO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이비드 슈왈츠 리플 CTO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함에 따라 언론의 자유는 침해받을 것이며 사람들은 계속해서 멍청해질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언론의 자유는 강자의 약자의 입을 막으려는 행위를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의 균형을 지켜준다 강조하였는데 한편 뉴투데이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인수의 목표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언론의 자유를 되찾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를 가진 일론 머스크의 잠재적인 트롤링, 극악한 선전 등을 우려하고 있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데이비드 슈왈츠가 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완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보여주었던 일론 머스크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상태인데 하지만 이에 대해서 설전까지 벌였던 트위터의 CEO 잭 도시의 경우는 트위터를 바로잡을 유일한 인물이라며 축복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할 만큼 이번 인수권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죠. 여담으로 일론 머스크의 인수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트위터로 복귀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위터의 일일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3억 명을 넘는 만큼 과연 일론 머스크와의 인수권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을 하며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죠. 조금 상승할 만하면 하락을 하며 조금 오를 만하면 또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이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장은 인생이 몇 없는 기회인 시장이며 이러한 기회는 아무에게나 찾아오지도 또한 포착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